안녕하세요, 모태수 조건입니다. 오늘은 로얄 엔필드 헌터 350 시승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로얄 엔필드 헌터 350은 지난 1월에 국내 시장에 출시한 신모델입니다. 작년 2022년에 세계 시장에 공개가 되었는데 국내에는 2023년 1월에 런칭을 했고요. 저희가 시승차가 등록되고 나서 바로 시승을 진행을 했습니다. 저는 작년에 헌터 350이 처음 런칭했을 때도 그렇고 올해 초에 국내에 런칭을 했을 때 현장에서 본 이후에도 굉장히 헌터 350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이유는 일단 그 350cc 엔진을 함께 사용하는 메테오 350이나 클래식 350보다 훨씬 더 접근성이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인데요. 지금 메테오 350, 클래식 350, 그리고 헌터 350은 모두 J1 플랫폼이라는 그 같은 플랫폼을 사용하는 차체와 엔진을 사용하는 그 세 가지 라인업인데요. 그 중에서 헌터 350은 프런트에 17인치 휠을 꽂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 모델과 비교를 하면은 헌터 350은 조금 더 현대적이고 그리고 조금 더 현대적인 네이키드 모터사이클에 가까운 그런 설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뭐 클래식 350이나 메테오 350이 뭐 디자인이나 어떤 전체적인 부분에서 조금 더 클래식한 느낌, 조금 더 전통적인 느낌을 줄 수 있지만 저는 지금 현대적인 어떤 모터사이클의 기준 혹은 이 헌터 350을 거친 다음에 이 이후에 다른 모터사이클로 넓혀질 영역까지 생각을 했을 때 많은 분들이 18인치 휠이나 19인치 휠보다는 17인치 휠로 설정된 레트로 모터사이클을 타면서 조금 더 그럼 더 기본적인 모터사이클의 움직임에 익숙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도 생각했기 때문에 헌터 350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에 헌터 350이 아주 파격적인 가격으로 국내에 출시했죠. 두 가지 라인업이 있는데 데퍼 시리즈가 495만원, 그리고 레벨 시리즈가 499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모델 모두 500만원을 넘지 않습니다. 메테오 350 그리고 클래식 350도 500만원대에 설정이 되면서 굉장히 가성비가 좋다 이런 평가를 많이 받았고, 심지어 메테오 350은 지난해 1000대 이상이 판매가 되면서 로얄 엔필드 코리아의 판매량에 굉장히 많은 기여를 했는데, 저는 올해 초에 가격 정책만 보더라도 올해 헌터 350이 굉장히 많이 판매되고 그 로얄 엔필드가 작년에 2000대 판 거보다 올해 동력을 더 많이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승을 하고 나서 저는 헌터 350에 대한 그런 기대, 그러니까 판매에 대한 기대가 더 높아졌는데요. 이유는 모터사이클이 헌터 350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기 때문입니다. 일단 엔진은 제가 메테오 350에서 시승하면서 경험했던 것과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프런트 휠이 더 사이즈가 작아서인지 뭐 제 기분 탓인지 모르겠지만 처음에 출발을 할 때 토크가 조금 더 좋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핸들링도 더 가볍게 느껴졌는데요. 일단 그 두 가지 부분에서부터 헌터 350이 메테오 350이나 클래식 350보다 훨씬 더 접근성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시트고 부분도 조금 더 접근성이 좋은데요. 시트고 부분에 있어서는 메테오보다 조금 더 높지만 클래식 350보다는 조금 더 낮게 설정되면서 지금 헌터 350의 시트고는 790mm인데요. 키 171에 72kg인 라이더가 앉았을 때 양 발이 모두 다 편하게 닿습니다. 그리고 메테오 350이나 클래식 350보다 프론트 휠이 작다 보니까 조금 더 바이크의 포지션 자체가 낮은 느낌이 드는데, 그래서 모터사이클에 올라탔을 때의 부담도 조금 더 적은 느낌입니다. 349cc 빅싱글 엔진을 사용하는 헌터 350은 최고 마력이 20마력 정도입니다. 비슷한 배기량에 다른 수랭 엔진을 가진 현대적인 모터사이클보다는 최고 출력이 조금 낮기는 하죠. 그런데 헌터 350의 그런 가속 느낌이나 주행했을 때 그런 느낌은 그렇게 부족하다는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 충분하다, 배기량 이상의 그런 출력이 느껴진다라는 것은 전혀 아니지만 공랭 엔진이 주는 그 경쾌함이 있고 큰 실린더가 한 방 한 방 그 폭발을 만들어내면서 달려가는 느낌이 근래 다른 모터사이클에선 느낄 수 없는 그런 어떤 시원시원한 가속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이 저는 헌터 350을 탈 때 가장 매력적으로 느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배기 소리에 대해서도 또 레트로한 모터사이클이다 보니까 많이 기대를 하실 텐데, 헌터 350은 메테오 350이나 클래식 350과 달리 그 배기음도 조금 더 카랑카랑하고 조금 더 경쾌한 느낌이 있습니다. 멀리서 헌터 350이 달리는 소리를 들었을 때 그 소리가 조금 더 증폭되는 느낌이 있는데요.
그런 감성들은 최신의 어떤 모터사이클에서 느낄 수 없는 그런 클래식한 재미이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 클래식 모터사이클을 선호하는 분들도 좋아하실 만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좀 아까는 모터사이클 라이프를 막 시작한 분들을 대상으로 헌터 350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저는 이 헌터 350이 베테랑 라이더들에게도 많은 매력이 있는 차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아마도 많은 분들이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하실 텐데, 사실 대배기량 모터사이클을 한 대 갖고 있으면서 클래식 모터사이클 혹은 내가 타는 장르와는 전혀 다른 장르의 어떤 저배기량 모터사이클을 갖고 싶잖아요. 많은 분들이 최신의 트렌드도 그렇고 조금 더 일상에서 편하게 타기 위해서 그 레트로 모터사이클들을 많이 찾으실 텐데, 사실 다른 브랜드들의 엔트리 모터사이클, 그러니까 클래식 모터사이클 중에서 엔트리 모델들을 살펴보면 두카티 스크램블러 800 시리즈나 가와사키 Z60 RS 혹은 트라이언프의 스트리트 트윈 정도의 라인업을 살펴보실 텐데, 사실 그 모델들이 세컨 바이크로 드리기에는 많은 분들께 그렇게 접근성이 좋은 가격은 아닙니다. 물론 그 모델들이 그 브랜드 내에서는 엔트리를 담당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다른 모터사이클을 가지고 있으면서 추가로 한 대 더 드리기에는 확실히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인데요. 일단 헌터 350은 그 점에서도 많은 이점을 갖고 있죠. 일단 가격이 500만원 이하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저거는 나도 한번 추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가능성을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기량은 아마, 그리고 출력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는 것보다는 혹은 지금 타고 계시는 모터사이클보다는 적겠지만 일상에서, 시내에서 타기에는 부족하지 않은 출력을 갖고 있습니다. 차량의 흐름에 뒤처지는 그 정도의 출력은 전혀 아니고요. 그리고 교외에 나가서더라도 엄청 부족하는, 그렇게 떨어지는 출력은 아닙니다. 저는 이 헌터 350이 혼자 탈 때보다 더 많은 친구들과 탈 때 더 즐거움이 증폭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것을 제가 커브를 탈 때 느꼈던 즐거움, 혹은 올해 본격적으로 타기 시작할 R125를 타게 될 그 즐거움과 비슷한 맥락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유가 조금 되시는 분들은 동료분들과 혹은 친구들과 헌터 350을 기초해서 타고 함께 타고 다닌다면 디자인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렇고 굉장히 보기 좋고, 또 타는 사람들 스스로도 뭔가 이게 달리는 재미, 뭔가 극대화된 어떤 스포츠 라이딩 혹은 엄청난 출력의 재미가 있는 모터사이클은 아니지만 그런 소소한 즐거움, 뭔가 일상을 공유하는 그런 즐거움은 충분히 느끼실 수 있는 바이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모터사이클의 기본 완성도 자체가 괜찮습니다. 일단 프레임부터 브레이크, 그리고 클러치 레버의 어떤 압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안정적이고, 또 모터사이클 탈 때 방해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잘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로얄 엔필드 모터사이클에서 굉장히 지금까지의 라인업 중에서도 굉장히 많은 완성도를 끌어올린 모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거는 올해 초에 제가 스크램 411을 탈 때 그 완성도가 굉장히 많이 높아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헌터 350은 스크램 411보다도 한 단계 더 발전한 느낌이고요. 로얄 엔필드는 인도 내수 시장에서도 굉장히 많은 판매량을 갖고 있지만 유럽 시장이라던가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굉장히 많은 판매량을 급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브랜드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판매를, 많은 생산을 하면서 계속해서 데이터가 축적되고 그런 문제점들이 개선이 되어가고 있다는 인상을 확실히 줍니다. 확실히 스크램 411 이전까지는 조금 심하게 말하면 약간 싼 맛에 타는, 그냥 싸니까 이 정도에 만족하고 타야 되는 그런 모터사이클, 그런 브랜드였다면, 확실히 스크램 411 이후부터는 얘 괜찮네, 얘 생각보다 문제가 그렇게 많이 없네 라는 인상을 많이 주었고, 헌터 350에 와서는 그런 인상이 조금 더 확실하게 받았던 것 같습니다. 또 처음에 사실 로얄 엔필드의 모터사이클들 시승을 이렇게 나가보면 처음에는 괜찮네 라고 생각을 하다가 타면 탈수록 조금 더 문제점들이 많이 보이기 시작했는데, 스크램 411도 그렇고 헌터 350도 그렇고 타면 탈수록 조금 더 매력을 발견하게 되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헌터 350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요. 그런데 다만 아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런 완성도의 어떤 세심함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도장면이라던가 그런 옵션 파츠들을 완성도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번 시승 차량에 달려있던 윈드스크린의 그런 끝부분 마감이라던가
텐덤 등받이의 어떤 그런 마감들에서 먼지나 어떤 그런 것들이 확실히 제거되지 않고 도장에 올라간 모습,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약간 아쉽게 느꼈고요. 그런데 저는 그런 것들도 로얄 엔필드가 빠르게, 다른 브랜드들이 한 5년 이렇게 걸릴 거라면 로얄 엔필드는 빠르면 2, 3년 안에 그런 문제들이 빠르게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로얄 엔필드 헌터 350의 시승기를 전달 드렸는데요.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헌터 350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는 상태고, 작년에 1000대 이상 팔렸던 메테오 350보다도 완성도가 더 높고 접근성이 더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마도 로얄 엔필드를 고민하는 분들에게 더 매력적인 모델이 될 것 같고요. 로얄 엔필드가 올해 초에 3000대 이상을 판매가 목표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도 헌터 350이 그 많은 부분을 차지해 주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도 또 다른 이슈와 시승기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